안녕하세요. 7장 알고리즘은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인 데이터 정렬과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설명과 대표적인 알고리즘 설계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실생활 문제를 알고리즘 설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설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는 자료구조라고 하고요. 이는 크게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로 나뉘어졌죠. 선형구조에는 스택이나 큐가 있었고요. 비선형구조에는 그래프, 트리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표현 방법에는 자연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기술할 수도 있고요. 도형으로 표현하는 플로차트, 순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슈도코드, 의사코드라고 하죠. 이것은 자연어보다는 좀 더 엄격하고 프로그램 언어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중간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는 우리 C 언어나 파이썬과 같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구조에는 순서대로 수행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계속 반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 구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료를 저장하는가를 고민하는 거라면,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절차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전략에 비유를 하고요. 알고리즘 설계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전술에 비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알고리즘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가리키는 거라면, 알고리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다시 한번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들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기존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제더라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절차와 과정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고요. 알고리즘 설계는 문제 해결 과정, 즉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즉 전술에 해당이 됩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설계에서 1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해서 100까지 다 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썸에 0을 대입을 하고 놈에 2를 대입해서 썸에다가 썸 더하기 넘버한 결과를 다시 썸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썸에다가는 0, 넘버에는 1, 썸은 썸 플러스 넘버라고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넘버 값을 처음에는 1이죠.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0 이하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은 1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50번의 덧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1하고 100, 2하고 99, 50하고 51,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101이라는 규칙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썸은 썸 플러스 101을 몇 번에 반복을 해요? 얘를 50회 반복을 하면 1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한 결과가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기술은 다음과 같고요. 이 알고리즘 설계를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썸에다가 101 곱하기 50을 한 결과를 넣어도 똑같이 5050, 그죠? 합이 계산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1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 해결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거죠. 그 외에도 1서부터 100이 아닌 n까지의 합을 좀 더 일반화된 공식을 도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f of n은 뭐가 있어요?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그죠? 그 n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고리즘 설계의 기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들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기존 알고리즘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알고리즘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경우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분할 정보 기법이라든가 동적 계획 기법, 탐욕 기법, 백트래킹 기법, 붕괴 안전 기법 등 그 외에도 근사치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설계 기법들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다른 기존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요. 활용을 했는데요. 보면은 분기 정보 기법에는 병합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동적 계획 기법에서는 플로이드 알고리즘, 탐욕 기법에서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백트래킹에서는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 분기 한정 기법에는 A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과 이렇게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 설계 기법으로 분할 정보 기법과 동적 계획 기법, 탄력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정보 기법은 문제의 큰 부분을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분할을 하고 그 작은 문제의 답에서 원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법을 우리는 분할 정보 기법이라고 하고요. 동적 계획 기법은 입력기가 작은 부분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후에 그 헤드를 이용해서 보다 큰 문제의 부분 집합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원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탐욕 기법은 전체 상태나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만 선택해 나가는 기법. 그래서 탐욕 기법 또는 욕심쟁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분할 정보 기법의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가짜 동전 찾기 문제입니다. 아주 많은 동전 더미 속에서 한 개의 가짜 동전이 섞여 있고요. 가짜 동전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누구도 눈으로 식별할 수 없고 그러나 가짜 동전의 무게는 정상적인 동전보다 약간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동전 찾기 문제는 이 가짜 동전을 찾아내기 위해 양팔절, 요거죠. 양팔절만 사용하여 가짜 동전을 찾아내는 것인데 가능한 저울의 동전을 다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여기에 그저 동전 하나를 올리고 나머지 요거를 하나씩 이 반대편 저울에다 올려서 더 적은 무게가 나가는 동전을 찾으면 되겠죠. 이게 10만 개면 어떻게 해요? 10만 마이너스 1, 그죠? 만큼 비교를 해야 돼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큰 덩어리, 한 덩어리, 그죠? 전체 동전에서 반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반을 여기에 올리고 반은 여기에 올려서 미세하게라도 그죠? 적은 동전의 무리 그죠? 여기 그룹을 분할하고 이쪽 거를 동전을 버리겠죠. 그리고 다시 얘를 어떻게 해요? 반을 또 나눠요. 그래서 다시 저울에다 재서 만약에 무게가 얘가 더 많이 나간다. 그러면 적은 무게를 또 다시 나눠요. 이와 같은 방법을 어떻게 하면 돼요? 동전 2개 남을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눠서 해결을 하고 그 해결된 거를 다시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디바이디드 컨커 분할 정보 기법이고요. 이것은 조금 이제 뒤에 가면은 분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계획 기법입니다. 동적 계획 기법에 앞서서 분할 정보 기법과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분할 정보 기법은 A는 B, C로 그죠? A는 B, C로 분할이 되고 B는 D, E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B에 대한 해는 D와
E의 해의 취합으로 B로 구하게 되고요. 이때 보면은 DEFG, DEFG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문제라고 문제들로 보고요. 여기 F와 G로 해당되는 해를 구해서 취합해서 C를 구하고, 그 다음 B와 C를 해를 취합해서 A를 구하는 방법이 분할 정보 기법입니다. 동적 계획 기법은 A에 대한 그 문제를 최소 단위로 D, E, F, G로 각각 다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B 해를 구하기 위해서 D, E, F 그 최소 단위의 그 문제들을 조합을 해서 B를 구하게 되고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C는 E, F, G를 이용해서 C의 해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BC 해를 구한 다음에 A를 취합해서 구하게 되는데, B와 C를 해를 구하는데 여기 보면은 E와 F를 모두 다 사용을 했죠. 그래서 분할 정복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부분 문제의 중복해를 문제 해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반면 동적 계획법에서는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적 계획 기법을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이 1이고 그 뒤에부터는 그 두 개, 그죠? 앞에 n-1과 n-2 항을 더해서 그 값으로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 of 4, 네 번째에 해당되는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와 두 번째를 더하게 되는 거죠. 이때 f of 3과 f of 2는 재기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fn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fn-1 플러스 fn-2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숫자를 출력하면서 반복해서 부른다 해서 재기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재기적인 함수를 쓰지 않는 이유, 용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F4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F1, 그죠? F0 이 부분이 중복해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메모리를 낭비하고 그러한 것들을 서치하기 위해서 성능도 저하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복 계산이 많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적 계획 기법에서는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해서 f of n을 하나를 구해서 그죠?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1, 여기에 2, 3, 5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사용할 때 F4를 그죠? F of 4를 계산할 때는 2와 3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다가 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 of 4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 횟수를 비교하면은 일반 재기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4번, 그리고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그죠? 2개를 각각 가져다가 그 값을 합을 내는 3번의 그죠? 계산을 하면은 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욕 기법.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욕심쟁이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 순간순간 최적의 답을 선택하여 적합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구현이 쉽고 최적혈은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생활 예제로 동전 거스름돈 문제가 있는데요.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받아야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가장 적은 수의 동전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동전의 액면가가 우리나라는 500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죠. 그리고 1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거스름돈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남은 X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 욕심을 내어서 가장 큰 액면가 동전을 취하는 것을 그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거스름돈 730원이 있다면 여기서 가장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액면가는 500원짜리가 될 겁니다. 그죠?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남은 돈 230원이 남겠죠.
그래서 가장 크게 큰 액면가의 동전은 100원이 되니까 2개. 30원이 남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3개. 이래서 총 6개의 동전을 거스름 돈으로 받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동전의 액면가를 욕심내서 가장 큰 액면가를 취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탐욕기법이라고 합니다. 탐욕기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더고르기 알고리즘은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간의 차이를 줄여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여기 시작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땅에서 높은 곳을 가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표를 향해서 더 높은 곳, 앞을 가장 더 높은 곳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은 가장 높은 곳이 도달하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해서 꼭 가장 높은 지점을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죠. 이걸 우리는 로컬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수 부분적으로 로컬 최적화라고 합니다. 로컬 미니마에 빠졌다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탐욕기법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8장 추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